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후 재팬 주식회사의 오마치입니다. 오늘은 온디바이스 동작 가능한 엔드-투-엔드 ASR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2016년에 야후 재팬 주식회사에 입사, 음성인식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주된 토픽은 오늘 말씀드릴 엔드-투-엔드 ASR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음성 처리, 자연 언어 처리의 국제회의에 있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음성 인식의 서버 측 온디바이스 음성 인식 SDK 개발에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음성 인식 SDK 개발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최근에 저희가 릴리스한 엔드-투-엔드 ASR 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드-투-엔드 ASR은 외부와의 통신을 하지 않고 엣지 디바이스에서 음성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음성 인식 시스템 YJ 보이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엔드-투-엔드 ASR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음성 인식을 엣지 디바이스에서 작동시킬 때 발생되는 과제에 대한 추진 시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야후 재팬의 ASR 엔진 YJ 보이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음성 인식은 유저의 음성으로부터 발화 내용의 텍스트를 추정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음성에 의한 검색과 대화형 에이전트 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YJ 보이스는 야후 재팬이 2011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자체 제작한 음성 인식 엔진입니다. 현재는 검색, 대화 등의 이용 용도로 많은 야후 앱에 도입되고 있으며 150만 어휘 이상의 단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최신의 음성인식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레버러터리 앱으로서 온세이検索, 음성 검색의 발음입니다.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YJ 보이스에서 음성 인식을 실현하는 흐름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유저가 발화한 음성을 스마트폰으로 수음합니다. 이 음성을 한번 서버에 업로딩해서 서버에서 음성 인식을 작동합니다. 음성 인식의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되돌림으로써 유저는 자기가 발화한 음성에 대한 텍스트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YJ 보이스에는 안정성, 유저의 프라이버시, 레이턴시 세 가지로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통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버 통신이 끊기면 음성 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음성을 서버로 보내기가 싫다 하는 유저들이 일정수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은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과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속도가 늦은 환경에서는 음성 인식 결과를 얻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과제도 있습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들은 음성 인식 처리를 엣지 디바이스로 실행하는 온디바이스 음성 인식 기능을 릴리스했습니다. 온디바이스 음성 인식은 서버 통신이 불필요합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안정성과 레이턴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버에 음성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유저 여러분께도 부담 없이 음성 인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우리의 레버 앱으로 음성 검색 앱에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음성 검색 앱은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다운로드해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현행의 왼쪽에 서버와의
통신이 필요한 현행 YJ 보이스, 오른쪽이 온디바이스 음성 인식의 동작 사례입니다. 온디바이스 음성 인식이 음성 인식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도도 현행 YJ 보이스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디바이스 음성 인식을 실현하기 위해 채용한 엔드-투-엔드 ASR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엔드-투-엔드 ASR을 설명하기 전에 현행 YJ 보이스에서 채용하고 있는 DNN HMM 하이브리드 ASR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먼저 마이크를 통해 수많은 시그널로부터 음성 인식을 하기 위한 음향 특징량을 추출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음성에는 유저가 발화하지 않은 구간이 포함되고 있고 이들 구간을 포함해서 음성 인식을 하면 처리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음성 구간 검출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이용해서 특징량 중에서 음성 발화가 되어 있는 구간만을 추출합니다. 이렇게 음향 특징량을 이용해서 디코더라고 불리는 모듈로 가장 가능성 있는 텍스트를 추정합니다. 이 디코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음향 모델, 발언 사전, 언어 모델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합니다. 음향 모델은 음향 특징량에서 아, 시, 다 등의 음소의 계열을 추정합니다. 발언 사전은 음소의 계열을 단어 계열에 매핑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것은 음소로부터 단어로 변환하는 것은 반드시 한 가지 뜻의 말로 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음소 계열을 어디서 구분하는지 문제도 있고 구분한 단어의 표기가 복수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복수의 단어 계열 후보를 얻게 됩니다. 언어 모델은 그런 복수의 단어 계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을 추정하는 데 이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어 간의 연결성을 보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복수 단어 계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계열을 인식 결과로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DNN HMM 하이브리드 ASR 방식은 세 가지 모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들 모델 중에서 발언 사전, 언어 모델은 음성 정보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신의 검색 퀘리 등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함으로써 유행어에 대응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메모리 그리고 연산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소스가 정해진 엣지 디바이스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들은 end-to-end ASR 방식을 이용해서 온디바이스 ASR을 실현했습니다. end-to-end ASR은 앞전에 세 개 모델을 단일 뉴럴 넷에 치환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근년의 음성 인식의 연구 상황에서는 주목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수많은 논문들이 국제회의 등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end-to-end ASR이 DNN HMM 하이브리드 ASR 인식보다도 뛰어난 점을 두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점은 심플하다는 것입니다. DNN HMM 하이브리드 ASR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음성, 언어, 탐색 등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과 실장이 어렵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한편에 end-to-end ASR은 뉴럴 네트워크가 주된 모듈입니다. 상당히 심플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DNN HMM 하이브리드 ASR보다도 비교적 실장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점은 모델 사이즈입니다. DNN HMM 하이브리드 ASR 모델을 뉴럴 네트워크로 치환함으로써 모델 사이즈를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YG 보이스의 예를 들면 온디바이스 ASR 모델은 서버에서 가동하는 것과 비교해서 100분의 1 정도까지 절감되었습니다. 여기서 end-to-end ASR을 실행하는 주된 모델로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인코더 기반한 것과 RNN 트랜스듀서 그리고 아텐션에 기반한 인코더 디코더의 세 가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인코더에 기초한 모델은 음성을 인코더라고 불리는 네트워크로 음향 특징량을 추정해서 텍스트를 추정합니다. 일반적인 수법으로 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 (CTC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CTC는 출력되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계열의 확률을 계산해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을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RNN 트랜스듀서는 인코더에 기초한 방법을 확장한 수법입니다. 인코더에 기초한 수법은 특히 CTC는 출력되는 문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RNN 트랜스듀서는 프리딕션 네트워크와 조인트 네트워크를 이용함으로써 과거에 출력한 문자열을 고려하면서 현재 출력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인코더 타입 모델보다도 보다 높은 정밀도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어텐션에 의거한 인코더 디코더는 자연 언어 처리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아텐션이라고 불리는 구조를 도입해서 입력된 음향 특징량 전체를 고려합니다. 정밀도는 인코더 베이스드 그리고 RNN 트랜스듀서보다도 높아집니다만 유저의 발화가 끝날 때까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음성 대화 등의 실시간 음성 인식이 요구되는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방금 소개한 세 가지 모델의 장단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코더에 기초한 수법은 발화 도중에도 인식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스트리밍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CTC 수법에서는 출력 간의 관계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결점이 있기 때문에 성능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RNN 트랜스듀서는 스트리밍 처리가 가능하고 게다가 인코더 기반 방법보다도 높은 정밀도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편에 CTC보다 약간 모델 구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모델 학습과 실장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텐션에 의거한 방법은 세 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높은 정밀도를 얻을 수 있지만 스트리밍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YG 보이스 이용 용도로서는 스트리밍 처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 모델을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일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지난 4월에 인코더에 기반한 모델을 지난 10월에 RNN 트랜스듀서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릴리스한 end-to-end ASR의 SDK와 관련 연구 토픽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nd-to-end ASR의 SDK를 개발함에 있어 OS, 실행 속도, 정밀도 세 가지로 SLA를 수립했습니다. 먼저 OS는 iOS와 안드로이드 양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장했습니다. 코어 라이브러리를 OS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로 실장해서 각 OS에 의존하는 래퍼를 별도 준비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실행 시간은 리얼타임 팩터
RTF라는 척도가 1.0를 밑돌도록 설정했습니다. RTF는 인식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 처리에 걸린 시간을 실제 음성 길이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면 10초의 음성을 1초로 처리했을 경우 RTF는 0.1입니다. 이 값이 1.0 미만인 것을 아이폰 11 프로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정확도는 서버판의 음성 인식에 가까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최저한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편은 이번에 릴리스한 모델의 성능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로가 음성 인식의 오류율이고요. 밑으로 갈수록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올 4월에 릴리스를 한 인코더 의거 모델, 그리고 10월에 릴리스한 RNN 트랜스듀서, 그리고 서버에서 가동을 하고 있는 DNN HMM 음성 인식의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초기 릴리스 인코더 의거 모델은 DNN HMM 하브리드형과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있고 4.7포인트 정도의 갭이 보였습니다. 한편 RNN 트랜스듀서는 DNN HMM 하이브리드 형식에 거의 가까운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능 면에서는 DNN HMM에 가까운 레벨이 얻어지고 있습니다만 품질 면에서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과제 중에서 두 개의 픽업을 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드투엔드 음성 인식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어휘, 아웃 오브 보케벌리, 미지어 출력이 어려운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야후 음성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유행어, 주소, 고유 명서, 명사 등을 출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엔드투엔드 모델에서는 읽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과제도 있습니다. 이 엔드투엔드 모델에서 표기와 발음의 정보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한자는 같은데 발음이 다르게 읽는 어휘의 구별, 이러한 구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한 응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럼 이들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활동들 몇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지어에 대한 대응 활동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전에 음성인식의 모델 학습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음성인식의 모델 학습을 할 때 먼저 학습 데이터 안에서 음성을 추출을 해서 이 음성에 대한 인식 결과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전에 준비한 정답의 트랜스크립션과 텍스트와의 차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작아지도록 모델의 패러미터를 재추정, 갱신을 하게 됩니다. 이 처리를 반복을 함으로써 모델은 사전에 준비를 한 이 트랜스크립션 텍스트에 가까운 결과를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음성인식 모델 학습은 이러한 틀 안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일 학습 데이터 안에 최신 음성을 받아 적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델은 최신 유행어 등을 출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트랜스크립션이 되지 않은 음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크립션 되지 않은 것을 VY 보이스 음성 인식으로 돌리면서 그 음성과 인식 결과의 페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DNA HMM 음성 인식은 최신 결과를 이용을 해서 최신 결과를 포함해서 학습 모델을 학습을 함으로써 최근의 어떤 직전의 단어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하면 인식 결과 중에서 엔드투엔드 인식 모델의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어휘들을 발화한 음성과 인식 결과의 페어로서 추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페어를 학습 데이터에 추가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킴으로써 미지어에 대한 커버리지를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편은 미지어에 대한 음성 인식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로가 아까 보여드린 음성 인식의 오류율이고요. 아래로 가면 갈수록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랜스크립션의 DNN HMM 인식에 의한 인식 결과를 추가함으로써 미지어에 대한 음성 인식 결과가 19.9포인트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읽는 법을 추정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자연 언어 처리의 탑 컨퍼런스인 너클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현재의 엔드투엔드 음성 인식의 출력은 트랜스크립션의 표기열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질은 때로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슬라이드의 예를 보시면은 인식 결과로부터 유저가 일본교라는 한자를 니폰바시라고 했는지 니혼바시라고 했는지 판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음성 인식의 결과를 이용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하는 상황을 상정을 해본다면은 같은 일본교라는 한자라도 동경의 니혼바시, 오사카 니폰바시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장소를 안내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음성인식과 자연 언어 처리를 조합을 시킨 파이프라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이 방식은 음성인식의 출력에 대해서 자연 언어 처리를 통한 발음 추정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는 두 가지의 과제가 존재합니다. 우선 음성인식의 오류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발음 추정이 잘못되기 때문에 원하는 발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연 언어 처리의 모델을 움직이기 위한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엣지 디바이스에서 움직이는 걸 상정을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엔드투엔드 음성 인식에서 출력을 표기와 발음을 동시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엔드투엔드 음성 인식의 모델의 출력을 단어별 표기와 발음을 나열한 계열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은 출력에서 표기와 발음을 쉽게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응용 범위를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지어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미지어 표기가 잘못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발음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화 내용을 특정하기 쉬운 그런 메리트, 장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자연 언어 처리를 움직이기 위한 추가 메모리, 계산 자원이 불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에서 움직이는 방법으로서는 친화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인식한 예를 두 가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어텐션에 의한 인코드 디코드에 대응하는 것으로 퍼블릭 코팟을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의 예는 피치와 스펙트럼, 복납, 방납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는 부분이 포함된 음성이고요. 자연 언어 처리에 의거하는 방법에서는 이 다시 말하는 부분을 제대로 분할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한편 제한법에서는 음성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이 다시 말하는 부분을 제대로 분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예는 동형 의음어가 되겠습니다. 언어적인 정보면은 그 이후 인재에 대한 한자어의 발음이 두 가지 있는 경우에 특정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제한법에서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뜻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방법을 RNN 트랜스듀서에도
지금 응용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적으로는 프로덕션에서도 표기와 발음을 출력을 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현재 또 다른 대응 활동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기 지도 학습, 셀프 슈퍼바이드 러닝 SSL에 대해서입니다. 엔드투엔드 음성 인식은 학습 데이터를 증가시키면 성능이 올라간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음성과 트랜스크립션의 페어가 필요합니다. 이 페어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코스트가 든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SSL은 이 트랜스크립션 되지 않은 대량의 음성을 이용을 함으로써 음성 인식의 학습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즉, 이 방식을 이용을 하시면 보다 더 성능이 높은 온 디바이스 음성 인식을 낮은 코스트로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저의 발화 종료 타이밍으로부터 인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레이턴시의 개선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도입을 생각을 했을 때 인식 결과를 얻을 때까지 시간은 가능한 한 단축시키는 게 필요한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RNN 트랜스듀서의 학습 시에 지연을 짧게 할 수 있는 제약을 지금 추가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이들 대응 활동에 관해서 야후 재팬 음성팀으로부터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탑 컨퍼런스인 ICAS, SSAP 그리고 인터 스피치 2022에서 몇 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후 재팬의 연구 활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야후 재팬의 음성팀이 함께한 엔드투엔드 음성인식에 관련된 논문을 나열하는 곳입니다. 공동 연구의 공저를 포함을 해서 2020년부터 ICASP나 인터스피치 등의 탑 컨퍼런스에 계속적으로 논문이 채택이 되어서 앞으로도 음성인식의 최신 기술의 연구 개발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팀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우리가 릴리스를 한 엔드투엔드 음성인식 SDK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엔드투엔드 음성인식은 엣지 디바이스의 동작이 가능하며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형 음성인식의 과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이는 유저 프라이버시나 통신에 의한 지연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정확도는 클라이언트 서버형 음성인식에 가까워집니다만은 몇 가지 과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토픽으로서 미지어의 문제와 표기 발음의 동시 추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섹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마치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분들이 좀 궁금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심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도 가능한 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퀘스천 마크를 통해서 투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고메 유님이 담당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라인 스피치의 나가고메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인에서 엔드투엔드의 음성인식 개발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그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엣지 디바이스에서의 음성인식과 음성인식이라는 차원에서 모델이라나 계산량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이 있는 걸로 느꼈는데요. 모델 사이즈를 작게 하거나 계산량을 작게 하는 모델 구조를 궁리를 하거나 압축을 하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을 해주신 엣지 디바이스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모델의 제약 등이 존재를 합니다만은 우리들은 현재 릴리스하는 모델이 우선은 정확도가 담보될 수 있는 보장될 수 있는 구조도 조금 더 리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는요.
앞으로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모델의 양자화를 함으로써 모델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십 메가 정도의 모델이 사이즈 다운이 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에 대한 커버리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미디어에 대해서는 야후 재팬의 서비스에서는 범용적으로 여러 단어를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하는 게 요구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한 서비스로부터 이러한 용어를 확실히 인식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제한이 들어오는 건지, 그 미디어에 대한 제한 같은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령적인 뜻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YJ 보이스의 이용 용도는 음성 검색뿐만 아니라 대화 등에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각각 도메인에서 인식 가능하도록 우리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온디바이스 음성 인식은 검색 도메인이 주된 것입니다. 미디어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카고메 씨가 말하는 서비스 담당자로부터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망이 들어옵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플로치에 대해서도 관심 깊게 봤습니다. 인식 결과를 써서 라벨이 없는 음성 데이터로부터 라벨을 2차적인 라벨을 붙이고 지식기량을 늘리고 그 통해서 처리한다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DNN-HN으로 인식한 결과는 당연히 인식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엔드투엔드의 학습에 대해서는 악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필터링을 했다든지 학습시킬 때 연구를 했다 간과한 부분이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음성 인식의 오류는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사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모델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RNNT를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외부 언어 모델은 횡단으로 사용을 하셨고, 미디어에 대한 접근으로 외부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도 하셨는지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부 언어 모델은 이번에 온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이용을 안 했습니다. 외부 언어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것들, 그런 과제 개선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 디바이스로 가동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메모리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부 모델을 쓰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외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서버에서 작동할 수 있게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은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가 이제 점점 늘었을 때 이 미디어에 대한 인식 강화를 해 갈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DNN-HM으로 인식한 결과를 사용해서 학습을 거듭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엣지 디바이스의 메모리량이 제한이 있고 모델 사이즈를 확대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어휘를 인식하고 싶은데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모델 파라미터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질문이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미디어에 대해서 커버리지를 확장하려고 하면은 이 어휘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확대하면요. 그러나 미디어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말이라는 것은 오래된 말보다도 새로운 말을 추출해 가는 것이 보다 검색에 대해서도 출력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 사이즈와 쿼리의 출력의 트레이드 오프를 보면서 앞으로도 개발해야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모델 사이즈에 상한이 있다 그러면은 많이 나오는 말들을 도입을 하게 되고 안 쓰는 말들은 삭제를 하는 방향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돼 가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미디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문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발음을 동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이 발음을 동시 추정함으로써 인식 정확성 자체가 개선이 돼 갈 것인지, 발음과 그 한자 대응 관계를 잡아줌으로 해서 한자 자체의 인식 정밀도, 정확성이 올라간다든지 있습니까? 네, 원래는 그런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논문에 발표한 내용은 아직은 표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단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퍼스 자체가 퍼블릭 코퍼스이기 때문에 다른 코퍼스를 사용하면 다른 검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컴퍼라는 유지가 되어 있습니까? 이 상세한 구조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멀티 로스가 되거나 멀티 태스크 학습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은 이 정확성이 열화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허용 범위 내에서 컴파라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야후 재팬에서 온디바이스 그리고 스트리밍의 음성 인식을 하는 그 의의에 대해서 이번에 세션에서도 대화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기술을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응용해서 갈 것인지 전망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온디바이스 일반론이지만 온디바이스의 멜릿은 유저 프라이버시라는 관점과 통신이 필요 없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응용 가능한 범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예컨대 발화하기 어려운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부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온디바이스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온디바이스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신에 대해서는 통신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적절하게 안 해도 되는 타이밍이 있을 것입니다. 음성 메모 같은 간단한 메모 정도라면 일부러 서버까지 보내지 않아도 온디바이스로 바로 답변이 돌아오면 유저 입장에서도 쓰기가 편할 것입니다. 온디바이스 일반론으로 생각하면 여러 응용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설레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